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오랜 시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 손과 다리에 저릿저릿한 통증을 느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통증은 괜찮지만 지속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지속적인 손발 저림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이나 발에 나타나는 찌릿하고 저리는 증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인데요. 대부분 피가 안 통하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린 증상은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닌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혹은 손발이 저리면 흔히 혈액순환 장애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혈액순환 장애나 뇌졸중에 의한 손저림은 매우 드뭅니다. 손저림 혹은 손발저림의 대부분은 말초신경의 이상 때문에 생깁니다. 말초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뇌가 있고 척추뼈 안으로 척수로 이어지는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척수에서 척추뼈 마디마다 하나씩 신경이 뻗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말초신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초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이상감각, 과감각 등의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통증이나 저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손발 저림을 단순하게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혈액순환제 등을 먹는데요. 전문가들은 약을 먹을 정도로 저리는 증상이 심하다면 혈액순환제, 진통제 같은 약을 먹지 말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손저림만 있는 경우에는 손목골 증후군, 다른 말로 수근관 증후군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손발저림 나타나는 질환으로는 다발신경병증이 있습니다. 이 다발신경병증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흔한 원인으로 당뇨병에 의해 발생하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가는 신경만 선택적으로 침범하여 손발저림 증상을 일으키는 소신경섬유병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척수질환이 손발저림 혹은 양발저림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계 질환 외에 말초 혈액순환 장애, 신경과민성 등으로 손발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로 확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혈액이나 소변 검사 등으로 원인 질환을 규명할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 방사선 검사, MRI 혹은 CT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린 증상을 표현하는 말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 찌릿찌릿하다, 얼얼하다, 화끈거린다, 전기 오는 것 같다 등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위와 같은 양성 증상 외에도 먹먹하다, 남의 살 같다 등으로 표현되는 음성 증상도 있으며 말초신경 이상의 경우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 혼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말초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증상은 저리다기보다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하며 찬물에 손을 넣으면 손끝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뇌졸중에 의한 한쪽 저리는 증상의 경우는 우선 급성으로 증상이 발생하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발이 저리면 흔히 혈액순환 장애나 뇌졸중을 떠올리지만 대부분은 말초신경의 이상인데요. 하지만 다음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팔다리가 한쪽만 저릴 때. 둘째, 저리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을 때. 셋째, 힘이 빠지면서 저릴 때. 넷째,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어지럼증 등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저릴 때. 다섯째, 교통사고 등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는데 저릴 때입니다. 우선적으로 신경과 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진이 필요하며 신경 손상 여부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근신경전도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말초신경 이상과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자율신경 이상을 평가하는 자율신경 검사 또한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인 질환을 파악하기 위한 혈액, 소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신경 침범 부위에 따라 MRI나 CT, 초음파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초신경의 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일 경우 다행히 그 치료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손발저림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원인 질환이 확인되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양성 낭종이 국소 말초신경을 누르고 있어 손저림 증상이 있다면 낭종을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 다발 말초신경 병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저리다면 약물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 증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신경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약제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바 관련 약물 계열이나 항우울제 계열 등의 약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 연고나 파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소적인 약물 주사 치료 등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린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검사 후에도 단순 혈액순환 장애 때문이라면 일상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커지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손발저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원인 질환에 따라 예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적당한 휴식과 작업 전 간단한 운동을 하고 평소에 골고루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말초신경에 나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초신경에 나쁜 것은 술입니다. 술 자체의 독성 혹은 술로 인한 비타민 저하증 등으로 손발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음주로 인해 손발저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주하는 것이 손발저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날씨가 쌀쌀할수록 손발저림이 심해지나요? 부분적으로 예스입니다. 모든 저린 증상이 날씨가 쌀쌀할수록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초신경 손상의 경우 찬 온도에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말초 혈액순환 장애의 경우 온도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신체의 근육량을 늘리면 손발저림 증상이 완화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감각신경과 관련된 손발저림 증상은 운동신경과 관련된 근육량과는 무관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한쪽 다리가 저린 경우 허리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딱 달라붙는 옷은 신경을 눌러서 손발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꽉 끼는 구두, 하이힐을 신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꽉 끼는 옷이나 신발을 착용했다면 벗은 후 해당 부위를 털거나 스트레칭을 해 근육을 풀어줍니다. 손발저림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뇌졸중 같은 원인은 흔하지 않으며 말초신경병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원인 질환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손발저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